진화설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제 그 현대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 격리설 같은 것들을 종합한 게 현대 진화설인데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 불용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화설에는 빠져 있는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위해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용 불용이 뭐냐면, 용이 뭐냐면 한자로 쓸 용이죠. 사용할 용.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돼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용불용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길이는 전부 다 목이 짧았어요. 전부 다 목이 짧았는데 이제 아래쪽 먹이 잎을 다 따먹어 버리면 높은 곳에 잎을 먹어야 되니까 목을 자꾸 길게 늘어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 목을 갖게 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왜 현대 진화설로는 인정받지 못하냐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 우리가 획득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용불용설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투수예요. 투수. 오른팔 투수. 그러면 오른팔을 써가지고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도 뭐 오른팔로 공을 던졌는데 아빠만큼 잘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렇다 그래서 자녀가 물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잘 노출은 되겠지만 영어를 아주 또 부모님처럼 꼭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건 무슨 형질이다? 그때 획득 형질이다.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초반에 기린목은 다 짧았거든요. 이제 아래에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이 자연 선택설은 밑에 잠깐 그림 먼저 볼게요. 이제 아까 용 불용설, 라마르크의 용 불용설은 기린의 목이 다 짧았거든요. 그런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시작이 좀 달라요. 목의 길이가 다양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펜이 전혀 인식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짧은 목의 기린도 있고요. 긴 목의 기린도 있고 중간 목의 기린도 있었다는 거죠. 다양한 목의 길이를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자손들이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다양하게 뭐 작은 목, 그러니까 짧은 목, 조금 짧은 목, 뭐 더 많이 짧은 목, 아주 긴 목, 이런 식으로 굉장한 다양한 개체가 변이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해서 살아남아서 그들끼리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목이 길어졌다는 거죠. 용불용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순서 한번 볼게요. 이 순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있죠. 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일단 자손을 많이 낳아요. 과잉생산 많이 낳으면 그들 사이에서 형태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변이, 우리가 이걸 개체변이라고 하거든요. 개체변이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겠죠. 왜냐면 먹이나 서식지가 이제 부족할 때니까. 그러면 적자 생존이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게 자연 선택이고, 이렇게 자연 선택을 받아서 결국엔 뭐로 이어지더라? 그렇죠. 진화로 이어지는 게 이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도대체 이 개체변이 있죠. 이 다양한 형태나 기능을 가진 개체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현재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이고요.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이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업 암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환경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방이 흰 나방들이 많았고요. 나무 색깔도 지우류 때문에 흰색이다 보니까 흰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고, 검은 나방이 뭐 새들이나 천적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 먹힘을 당하니까 개체수가 줄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무 색깔이 까매지죠. 그럼 거기에 붙어 사는 나방들이 어떤 게 눈에 잘 띄었겠어요? 이번에는 검은색보다 흰색이 눈에 잘 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보다 나중에는 검은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자연 선택설의 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설은 이거는 사람한테는 잘 이제 적용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식물의 경우에는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제 네덜란드의 더프리스라는 과학자가 달맞이 꽃을 연구하던 중에 엄청 큰 달맞이 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돌연변이설을 주장했는데, 사람한테는 적용이 왜 힘드냐면 사람에게서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주변에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뭐 터너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도 약간 지능이 떨어지고요. 불임이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짧죠. 그 다음에 뭐 터너 증후군도 여성의 경우인데 X염색체가 하나가 없어요.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남성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남자인데 XXY를 갖기 때문에 여성 하고 또 조금 그 몸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람한테 불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돌연변이도 한계점을 갖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격리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종합된 현대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격리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진화의 증거에 지리학적인 증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격리되다 보니까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생물로 뭐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격리설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한계점을 갖냐면 특정 지역의 생물에만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여러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랜드 캐니언의 다람쥐라든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캥거루라든가 오리너구리, 이런 애들은 그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진화론들은 자연선택, 돌연변이, 격리를 그렇죠, 종합한 진화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한 종이죠. 같은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토끼만 살고 있었는데 뭐가 일어났냐면요. 그렇죠. 강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이 순서 잘 보세요. 이제 지리적인 격리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지리적인 격리가 일어난 가운데 여기서 갑자기 회색 돌연변이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약간 뭐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격리가 돌연변이를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만 생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흰토끼하고 요쪽에 흰토끼하고 회색토끼 중에서 지금 회색토끼만 선택을 받았고요. 자연의 선택을.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색토끼만 자연 선택을 받았죠.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이겨낸 어떤 토끼들만 자연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색은 이제 회색 계속 토끼만 낳는 거고, 미안합니다. 생식적 격리입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봅시다. 여기가 생식적 격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회색 토끼는 회색 토끼만 낳고 살색 토끼는 활색 토끼만 낳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뭉쳐서 살게 됐지만 전혀 다른 종으로 뭐를 한 건가요? 진화를 한 거죠. 이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종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한 종입니다. 같은 종이었는데 어떤 지리적인 격리가, 그렇죠, 뭘 만들고, 지리적인 격리가 돌연변이를 만들고, 돌연변이에서 이제 생존 격리에서 살아남은 애들만 자연 선택을 받아서 그들만 생식적인 격리에 의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진화설입니다.